안녕하세요. 모비커 바삭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죠? 회관 강연에 계속 오셨던 분들은 저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보시고 제 얘기도 좀 중간중간 들으셨을 거고 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오랜만에 몇 달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몇 달 지났나요? 진짜? 예.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제가 뭐 영상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뭐 모두들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거두절미하고, 지난주에 가족여행은 참 잘 다녀왔습니다. 우선 이제 그 전에 오랜 시간 준비를 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제가 해놓고 제가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그 락업을 다 종료를 했고요. 후속 조치도 어느 정도 다 이제 준비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반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수정이 좀 돼야 될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었어요. 뭐 어쩔 수 없겠죠. 그 단시간에 단 3일 동안 만에 그 어마어마한 종이 지갑 수와 어마어마한 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그거가 하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게 한 번에 촥 락업이 된다. 이런 현실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도 요 정도 선으로 해서 잘 되고, 이제 수정을 좀 해드려야 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좀 수정을 반영을 해드렸어요. 해드리기로 하고 그것까지 전부 다 이제 전달을 하고 갔는데 모르겠네요. 수정이 되는지 사실 확인을 제가 좀 해드려야 되는데 어, 좀 정신이 없네요. 어쨌거나 이제 그분들이 수정이 반영이 되면 아니면 됐다면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이제 가족여행을 아주 좀 홀가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많이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걱정해 주신 만큼 안에서 뭐 따로 위험하게 뭐 행동을 한다든지 뭐 위험한 걸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뭐 특히 뭐 공중제비 돈다던가 이런 거 안 합니다. 네. 뭐 위험한 스포츠 이런 것도 잘 안 하는 타입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늘 일단은 영상을 갑작스럽게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좀 촬영을 하게 된 거는 어제 있었던 그 블로그 글에 대한 그 저의 입장을 잠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물론 이제 제 입장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글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흔들리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저는 어제 그 글을 딱 접하는 순간에 탁 읽자마자요. 사실 제목부터 이미 틀려 먹었어요. 네. 왜냐? 전제가 투자하지 말라면서요. 전제가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글을 써놓으면 이 사람의 생각은 이미 편향이 굳어진 거예요. 한쪽으로. 그렇죠? 이런 사람의 글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과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우리 비트모기 사기라고 판명이 됐다라면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 비트모빅이 여지껏 사기라는 게 판명이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 사람은 전제 자체가 이미 틀린 가정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확률적인 부분이 이미 틀렸어요. 글을 아주 잠시 내용을 쭉 그냥 훑어내려 봤습니다. 뭐 제대로 보지도 않고요. 제목도 대충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보다가 그냥 딱 느낀 거 단 한 가지예요. 네. 이 친구는 돈 벌어본 적 없구나. 네, 정말입니다. 저는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사업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사업을 접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여러분 혹시 사업을 하시면서 성공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랑이냐 아니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사업이라는 건 한번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공을 한번 시켜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에 대해서 어, 이렇게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뭐라고 하죠? 그 근로자. 예. 일반적인 근로자가 느끼는 그 사업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실제 해보지 않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예. 어쨌거나 그 친구의 글을 보면서 정말 난 딱 느낀 건 이 친구는 전혀 사업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 또 한 가지 제가 강하게 느끼는 거. 이건 뭐 제 주관이니까, 제 소견이니까 이 친구는 무언가를 아직까지 성공시켜 본 적이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안에 있는 글들을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어제 우리 모빅에 대해서 쓴 글을 잠깐 본 다음에
그 제목을 쭉 내려봤어요. 그동안 무슨 글을 썼나. 스크롤 쭉 내려보니까는 죄다 무슨 주식 관련된 무슨 뭐 사업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막 다 썼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능력이 좋으면 돈 많이 벌었으면 됐겠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한테 경고해 주려고 왔나?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그동안 쓴 글 잠깐 그 주식 관련된 그 추천 관련 주식 추천 관련된 글을 보니까 이 친구가 이거를 과연 조사해서 정말 잘 쓴 거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요. 저는 소스를 어디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손쉽게 광고비 받아서 쓰고 있나라는 생각도 사실 의심이 좀 들 정도였어요. 저도 이쪽도 얘기하는 건 괜찮죠? 왜냐면 그 친구도 우리 모빅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가볍게, 가볍게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다 터니까. 예. 자, 우리 모빅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고민해 볼게요. 이제 그 친구 얘기는 이 정도만 할게요. 제가 뭐 그 친구를 띄워줄 생각도 없고, 그 친구 블로그를 오늘 다시 한번 촬영 전에 들어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볼 필요가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채널은 사실은 도움의 일생이 안 되죠.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어떤 사업이든지 시작하는 부분에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이르러서 과실을 맺을 때가 있죠. 그죠? 음. 우리 비투모빅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 국내에서 얼마나 될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과연 우리가 어떤 외부의 사람에게 이 프로젝트가 이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 논리가 통할 정도로 이 사업이 이미 진척이 됐다라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우리 사업이 작가님의 그런 오랜 시간의 그런 경험과 연륜, 그리고 그 학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주 지름길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 사업이 지금 성숙도가 높아져서 과실을 따먹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반증이 우리 요즘에 모비커님들이 동고동락방에 막 이제 그전에는 락업방이었죠. 막 모여가지고 막 너도 나도 막 으쌰으쌰 하면서 함께 막 용기도 좀 붙돋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우리 락업 성공적으로 마쳤잖아요. 그죠? 성숙기에 오른 자산이라면 뭔 락업이 필요합니까? 이미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고 있을 건데,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때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생태계를 어떻게든 발전시키고,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이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가정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니네 사업은 잘못됐으니까 거기 가면 안 되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시점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느 스타트업에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정하면, 예, A라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이 스타트업이 코인이 꼭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친구 기준으로 하면 무슨 뭐 주식회사라고 하죠. 예, 이런 회사가 있어요.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태어났어. 태어난 지 이제 1년 됐어. 1년 됐는데 1년 돼가지고 아직 상장도 안 됐어. 한 몇 년 있으면 상장이 될 것 같기는 해. 그러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얘는 망할 거래. 아, 정말 투자 잘하는 애네요. 그죠? 네, 세상에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서 돈 번다고? 죄송합니다. 반말해서. 그런 식으로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요? 이 영상 보고 나한테 연락하려면 연락하세요. 계좌 한번 깝시다. 내 인정해줄게. 내가 미안하다고. 그죠? 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보니까는 얼굴도 좀 젊은 친구던데 순박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편하게 사나봐요. 광고비 조금씩 받고. 아무튼 뭐 여기까지 자꾸 그 친구 얘기가 나오는데, 자, 비트코인을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그 친구 얘기 안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우리 비트코인 2009년에 나왔죠. 그 2008년에 이제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2009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이에요, 지금. 자,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주주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으로 걸리는데 걸린 시간이 15년입니다. 근데 어제 우리 방에서 막 난리가 좀 났었잖아요. 그죠? 어떡하냐,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사업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세상은요, 우리를, 우리는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외부의 뉴스에서 우리가 큰일 날 겁니다. 큰일 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아직 그 뜻을 펼치지도 못했는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친구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여러 가지 썼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제 뭐 어딘가에서 국가기관에서 우리를 조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요, 비트코인도 다 그렇게 경험하면서 지나갔어요. 예. 조사하려고 노력해봤고 했었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작가님이 계시니까 분명 그 리스크에 한번 뭐 노출이 될 거다라고 가정하는 거는 작가님께서도 이미 기존에 얘기하셨던 거고요. 제 영상에도 보시면 초반에 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모린이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강의를 그러니까 상기를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은 화폐를 만든 거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예의주시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예의를 주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딱히 나온 뉴스는 상장 폐지해야 된다. 뭐 이상한 논리가 나왔었는데 우리는 상장 안 해요. 예. 그건 뭐 걱정하실 거가 별로 없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야 뭐 또 다른 얘기고. 어쨌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위치해 있고 비트코인도 그 길을 도스러 들어서기까지 15년이라는 세월에 그 풍파를 이겨낸 것이고 우리도 그 풍파를 이겨내야죠.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겨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흔들리는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동고동락방에는 막 몰인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 우리 생태계에 대해서 잘 이제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은 뭐다? 우리 생태계는 여러분이 그만큼 초기에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일을 앞으로 겪을 수 있다는 게 사실 축복이에요. 예,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평당 50만 원에 가져가시면서 매수하신 다음에 손실 확정하신 다음에 그동안에 모진 풍파 겪으면서 오셨던 작가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가님이 그 50만 원의 평당에 산 것만 기억하시죠. 그죠? 세상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한 사람도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성공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작가님의 평단이 50만 원이 부럽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가님이 그 평단 50만 원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온 동안에 어마어마한 시련과 풍파를 전부 다 가정 내에서부터 겪기 시작하신 거예요. 지인들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똑같이 겪으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겪지 않고 성공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그런 사고는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동화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현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취해야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이렇게 들으시니까 이렇게 사업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무슨 뭐 가볍게 무슨 뭐 제가 우리 에어드랍 행사 있으면 가서 얼굴 비치고 나도 이득 보고 우리 생태계도 더 확장되고 막 이런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한 뒤편에서 보면 다양한 모습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쵸? 간단하게 끝났죠? 이렇게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 더 이상 고민할 거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만 본다고 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봤을 때는 뭐 그 정도 고장 천명 가지고서 뭐 그리는 거 그리고 조회수도 보니까 뭐 많이 보겠더라고요 그 친구 글. 근데 뭐 그런 거는 별로.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파급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우리도 차별 대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동시에 100명이 뛰어나왔다면 우리 생태계 진짜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즘에 이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끝내고 어저께는 아니고 요즘에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작가님 그 라방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작가님 라방이 아니었나? 그 작가님께서 이제 다른 채널에 나갔을 때였나? 아무튼 이렇게 보이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에어드랍을 다시 해달라 막 이런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나는 에어드랍을 하는 게 나쁘다 좋다 이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각자마다 뭐 다양한 모리니 입장에서는 뉴비 입장에서는 아쉽죠. 하나라도 아쉽죠.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고 우리 한번 다른 식으로 고민해 보자고요. 자, 작년에 에어드랍을 시작해서 관악산, 계룡산 1, 2차, 제주도, 그 다음에 뭐 닭간 강연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몽트빌 사실은 참여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고인물이 되었죠. 물론 그 안에 저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내돈내산으로만 모빅을 모으시고 이번에 락업도 하신 분들도 상당수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락업을 하면서 락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느낀 건데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심지어. 그죠? 서로 못 알아봐요. 락업하러 왔는데 신분증 대조를 하는데 서로 못 알아봐요. 왜? 뉴비니까. 왜? 그분은 나를 알 수가 없죠.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을. 제가 그렇게 조장 역할을 다 하고 했지만 모릅니다, 서로. 예.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모리니 분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은 이 영상을 진짜 꼭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영상을 못 본다면 아마 인생에 있어의 큰 기회를 놓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자, 에어드랍이라는 것은 이 생태계를 작가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한 바퀴를 굴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크게 했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안 했다면 지금의 모빅의 위치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도 사실 틀린 말이 아닐 정도의 그런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비트무빅의 시세, 그러니까 우리 지금 비트무빅 시세 얼마야? 한 70만 원 하죠. 90만 원까지 갔다 조금 내려왔죠. 조정은 당연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건강한 조정이라 저는 좋아요. 참고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기존 영상 다 보시면 다 나오니까. 중요한 건 지금 이 금액대가 여러분들이 에어드랍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금액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작년에 몽트벨이 끝날 때까지의 이 금액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에어드랍 받을 때 비트모빅이 70만원대가 아니었어요. 90만원대가 아니었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금액대는 누가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 금액대는요, 에어드랍이 다 끝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 생태계가 쭉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면서 수레바퀴가 계속 굴러가면서 이 생태계의 가격을 검증하고 신뢰가 검증이 되면서 계속 이렇게 누적이 돼서 올라온 금액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에어드랍 할 때 당시에 비트무빅의 금액으로 손실 확정하시던 분들은 지금하고 지금의 그 비트무빅의 이 확장성이 있기 전에 이미 손실 확정이 끝난 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비트무비의 금액은요, 이 금액은 과거의 금액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뭐냐? 지금의 이 비트무비의 금액은요, 거기서 에어드랍 좀 다시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금액대에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금액대로는 어마어마한 분들의 손실 확정과 어마어마한 매몰 비용, 그 피와 땀이 이미 섞여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모르시고 계속해서 에어드랍 좀 다시 해주세요. 에어드랍 좀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생태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갑자기 다시 산에 오면은 막 50모 100모씩 주면, 제주도에 오면은 막 1,500모 주고 몽티비로 와서 1,500모 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좋을 것 같죠? 생태계 다 무너집니다. 생태계 다 무너지는, 그게 바로 생태계 무너지는 길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작가님이 팔지 않지만 생태계를 간편하게 뭐냐면은 유통량을 어마어마하게 그 저렴한 값으로 확 늘리는 경우가 되는 거죠. 네.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해되세요? 우리 모빅에서 에어드랍을 나는 더 받고 싶어요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제가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비트모빅을 아시고 비트모빅을 에어드랍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만약에 이분이 우리 비트모빅에서 손실 확정을 조금이라도 하시고 락업에 참여하셨다면 본인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손실 확정한 자산에 대해서 내가 망가뜨릴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에어드랍이 돌아오진 않아요. 우리 작가님이 그런 거를 모르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비트모빅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에어드랍을 통해서 내가 횡재할 수 있다라는 가정은 버리셔야 돼요. 이미 그 당시는 아주 먼 과거라고 잊을 기억도 안 나는 과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1년 뒤는 또 어떨까요? 지금 막 이렇게 에어드랍 해주세요, 에어드랍 해주세요. 만약에 손실 확정 꾸준히 안 하고 계속 1년 뒤로 가게 되면 혼자 나태되는, 혼자 도태되는 겁니다.
왜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부터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비트모빅이 확장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땀과 노력과 비용과 이런 모든 것들이 융합되어서 기준점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을 건데 본인만 에어드랍을 계속 기대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혼자 도태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좀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를 좀 바꾸셔야 돼요. 지금은 에어드랍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생태계를 확장을 위해서 약간씩의 큰 이벤트들이 조금씩 중간에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내 인생을 바꾸겠다? 생각 접근 자체가 지금 틀리신 거예요. 인생을 사는 방법 자체가 틀리신 겁니다. 횡재라는 건 사실은요. 지금에 와서 과거를 보니까 횡재한 거라 생각하시는 거지. 제가 제주도에 커밋먼트하고 제가 몽투비를 커밋먼트하고 제가 관악산과 계룡산에 커밋먼트 했을 때에는요. 횡재했던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횡재라는 건 없습니다. 그 당시에 횡재라는 건 없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과거를 보니까 횡재한 거지.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에어드랍 해주세요를 요청하시는 분이 지금 만약 손실확정 조금이라도 했다면 1년 뒤에 오시는 분에게 본인은 횡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횡재하는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불가능하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은 다 하나입니다. 왜냐면 우리 비트모빅은 뭐 다른 유통 채널이 없어요. 무조건 손실 확정하시는 겁니다. 예. 모빙 매니아 키시던 어저께 보니까 새로운 또 거래 플랫폼 생겼는데 이름이 갑자기 회원가입은 했는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플랫폼 가시던 춘심 심부름센터 가시던 아니면 우리 카톡 거래방 들어가시던 손실 확정을 하십시오. 그게 본인의 미래를 제일 빨리 바꾸는 길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남들은 피땀 흘려가지고 자신의 노력, 자신의 시간 모든 거를 다 또 쏟아붓고 있는데 본인만 여기서 에어드랍 해주세요, 에어드랍 해주세요 하면 될 수가 없죠. 그런 현실은 비현실적인 것은 좀 어렵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비트모빅을 이제 금액적으로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 비트모빅 사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가끔 있어요. 정말 좀 답답한 일인데 뭐 공부가 덜 되셨으니까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 제가 뭐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모리니 분들께서 당연히 모르실 수 있는 거고, 그죠? 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하나씩 깨닫게 되면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공부를 그래서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공부가 사실은 무슨 막 학위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이런 공부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 전문 분야가 따로 있는 거고요. 내가 인생에서 내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공부는 사실은 작가님 영상 보시면서 한 1, 2년만 쫓아가시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뭐 작가님 영상 보시면 아주 짧게 이렇게 비투바 같은 거 판매하시면서 진짜 영상 몇 개만 보면 10몇 개만 보면 금방 쫓아올 수 있는 것들 다 정리되어 있고요. 그죠? 예. 지난주 작가님 라방도 보시면은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 생태계 미래에 대해서 막 잠 못 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들. 그런 걸로 이렇게 한번 직접 체감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된 거죠. 자, 비트모빅을 지금 투자해도 되나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간단하게 대답하면 비트코인도 지금 사도 되는데요라고 얘기해요. 간단하죠. 그죠? 1억인 비트코인도 지금 사도 앞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비트모빅은요? 똑같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서 뭐 좌충우돌하는 것들이요? 어, 비트코인은 안 하나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 거는 이렇게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니, 비트코인하고 비트모빅은 볼륨만 봐도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15년이라는 그런, 그 고통의 시간을 다 이겨내고, 감내한 다음에, 이겨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비트모빅이 그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본인이 아니니까 들어오신 거잖아요. 우리 비트모빅에. 그러면은 그게 싫으시면 비트코인 사세요. 저 비트코인도 갖고 있고 비트모빅도 갖고 있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딨어요. 그죠? 예, 비트코인이 그만큼의 그 고통을 갖고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1억이라는 시세를 갖고 있는 거고 그 가치를 1억이라는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공짜로 비트코인을 지금 50만 원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비트모빅을 구매하시면서 비트코인과 완벽하게 동일한 안정성을 막 요구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 접근 방식이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이해되시죠? 이런 것도. 제가 약간 돌려서 표현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걸 좀 직설적으로 좀 표현하는 방향이 제가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성격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좀 가끔 가다 보면은 좀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진짜 맞거든요. 때로는 진짜 머리 한번 땅 해야 돼요. 내가 깨달을 때 내가 지금까지 무슨 생각하고 있었지? 진짜 듣고 보니까 이런 말이네? 야, 내가 말하고 나한테 진짜 어이없는 말 한 거는, 이런 생각도 정말 하셔야 돼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해되시죠? 우리 비트모빅을 지금 매수하셨으면 비트코인보다 어마어마한 더 큰 그 가격 상승을 지금 기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예를 들어서 한 배 갈 때 얘는 10배 갈 수 있다, 이런 가정하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만큼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에서부터 당연히 시작 다 벌어진 게 많은데, 어떻게 조건은 동일한 걸 원하시면서 가격 상승폭은 다른 걸 원하시니, 그런 건 또 좀 고민을, 스스로 좀 해보시면서 하셔야죠. 그런 게 맞는 겁니다. 그런 생각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공짜로 무슨 뭐 나만 더 좋은 걸 가질 수 있고 이런 거 없어요. 모두에게 좀 공평한 거예요, 다. 다 공평한 겁니다. 자, 우리 인사동 팝아트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시작을 해요. 이제 5월 달부터 해가지고 9월 달까지 가는데, 자, 인사동 팝아트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한 정상가가 티켓이 한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팀원에 보니까 요즘 뭐 한 40% 세일해가지고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막상 사보니까 오늘인가 어젠가 처음 사봤는데 보니까는 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쿠폰 적용하고 나니까 엄청 싸요. 9천 몇백 원을 샀어요. 한 장당. 아무튼 중요해서 샀는데, 뭐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것을 하고 나면 하루에 200명씩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종이 지갑을 받아요. 이 종이 지갑을 받는데, 그 종이 지갑에는 티켓 금액 70% 정도가 들어있을 거니까 대략 한 15,000원 정도 들어있겠죠. 2만 원 입장권 생각하시면,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충 한 0.025 정도 들어가 있는 종이 지갑을 받게 되실 거예요. 이 두 분, 200분께서는 매일매일. 자, 고민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제 완전히 이제 에어드랍과 초창기 에어드랍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는 건데, 자, 이 종이 지갑의 가치는 과연 얼마가 될까요? 아시겠죠? 대충은. 왜 종이 지갑이 비싼지 이해가 잘 안 되셨었는데, 우리 모리니 분들께서, 그죠? 근데 대충은 지금 이해가 되시겠죠? 이 가치가 단순히 모비 금액만으로의 가치로 환산되지는 않는다는 건 당연하실 거고, 이번에 뭐 이해하실 거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 줄을 선 이에 피와 땀과 노력, 시간이 다 들어가 있죠. 이거를 다 환산해야 되겠죠. 대충 얼마 정도 될까요? 글쎄요. 이거를 제가 입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떤 사인을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잘못할 수 있어서 저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게 15,000원어치의 값어치를 갖지는 않을 거라는 건 확실하죠. 여기에 10배가 될지 20배가 될지 30배가 될지는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종이 지갑의 가치가 그렇게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의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빅이 갖고 있는 그 가격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100% 영향을 무조건 줍니다. 이 개념하고는 좀 틀리지만, 가격이 심지어 미리 반영이 안 되더라도 잠재의식 속에 반영이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이 내 노력에 대해서. 그 종이 지갑만의 프리미엄으로 이만큼의 가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100만 원이라 칠게요. 그 종이 지갑이. 그러면 거기에서 15,000원이라는 그 비트무빙의 실금액을 제외한 98만 5천원이 그냥 땀의 비용으로만 해석이 될까요? 희귀성으로만 해석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 부분의 일정 부분 다시 비트무비의 가치로 다시 환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왜? 그게 사람 본능이에요. 그게 사람 본능입니다. 제가 손실확정을 꾸준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맥락하고 동일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작년에 에어드랍으로 비트모빅을 한 1000모, 2000모씩 받았다 생각을 해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비트모빅 손실 확정 한 번도 안 했다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분은 굉장히 횡재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분이 과연 락업에 혹시 참여하셨더라도 5년 뒤에 잘 버티실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나는 횡재한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거든. 그러면 내가 굉장히 큰 무언가 성공을 했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 성공한 거가 맞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남들보다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되고, 이제는 뭔가 하려고
누리려고 이렇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비트모비가 하나씩 두 개씩 이제 내놓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이제 내놓는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 한 번 더 바꿔보자고요. 작년에 똑같이 1000개, 2000개 받은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 한 명은 지금 90만 원에서도 손실 확정을 조금이라도 했었고 지금 70만 원대도 손실 확정 조금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의 매몰 비용은요. 그 1000개, 2000개 에어드랍 받으실 때 지금 기준에 횡재한 금액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매몰 비용은요. 전체가 다 포함돼 가지고 현가 기준으로 바뀌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90만 원대에 그 에어드랍 1000개, 2000개 받은 사람들이 90만 원대 손실 확정 조금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모빅의 총합이 90만 원대에서 고정돼 가지고 지금 70만 원대에서 이게 얼마큼 빠져나갔네. 이걸로 계산이 바뀝니다. 진짜 단순한 거거든요. 이게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안 하시면 절대 못 느껴요.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매몰 비용이 진짜 무서운 건데 이 종이 지갑의 프리미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0.025가 들어있는 종이 지갑이에요. 이 아트전에서 하는 게. 근데 이 종이 지갑이 굉장히 적은 금액에 팔리진 않을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200비정씩 나오는 건데 그것도 심지어 수십 가지가 나와요. 얘네가 과연 가치가 여러분 그 작가님 머리 위에 쓰시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쓰실 수 없어요. 몬트올 문제 기억하시죠? 몬트올 문제. 예,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정답을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이거 우리가 커밋먼트에 늦지 않게 바로바로 쫓아가는 게 제일 큰 이득이라는 걸 다들 아시죠? 이번 애플 계룡산 때도 이번에 다 경험하셨고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이 모빅의 금액이 다시 한번 신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 모빅이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신호가 내 사람 그 심리 내가 거기에 가서 줄을 섰던 사람이라면 이게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 200명은요 이 모빅이 굉장히 강한 거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하방 경직성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손실 확정하는 사람들 또 있죠. 이 종이 지갑을 직거래로 사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부터 자꾸 차라리 손실 확정하는 게 에어드랍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빠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잊지 마시고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과정이 되게 무서워요. 사실은 이번 아이폰 에어드랍처럼 이렇게 진짜 완전 거저 가만히 앉아서 수백을 벌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사실은 흔치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작가님께서 우리 사업을 좀 외형적으로 뭔가 뉴스, 가십거리를 하나 이렇게 만들고자 하실 때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부터 이렇게 JTBC처럼 뭐 0.025 넣어서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생각해 보세요. 이 모빅이 얼마나 얻기 힘든 자산인지를 한번 고민을 진짜 해보세요. 이해되시나요? 자, 오늘 몇 가지 얘기 들었는데 어떠세요? 제가 촬영하기 잘했을까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 과정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충분히 다 환영합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게 모두 옳다라고만 저는 가정하지는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저는 되게 궁금하고, 예, 어쨌거나, 저는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랑 똑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했던 고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오테버스의 멤버십 가입을 꼭 하세요. 우리 모랭이 분들 그냥 가격만 단순히 보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 5년 동안 강제로 지켜드리기 때문에 5년 뒤에 자산가가 되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때에 흔들리면서 다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작가님은 15년, 10년을 기다리셔서 지금 얼마나 큰 복을 받으셨죠? 여러분 5년 뒤에 복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복을 기대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보시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